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 여단이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과 이신속대응사단, 15사단과 함께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연합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국군 참가부대가 3개 사단으로 확대 및 격상되면서 훈련에는 한미장병 2천여 명을 비롯해 대규모 무기체계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알렉산드리아함이 어제 처음으로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번 입항이 군사적 긴장 상황을 더욱 격화시키는 불안정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대결 관계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대응 방식을 보다 명백히 할 것이라 위협했습니다. 최근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다양한 함정들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지형 특성상 해군의 전투력이 중요한데요. 함정 전투력의 기본이 되는 함포에 대해 방산톡톡 시간을 통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미 육군이 올해 첫 연합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반도의 맹추위도 막지 못한 한미 장병들의 압도적인 훈련 현장에 이태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하 15도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 웅장한 로터음과 함께 아파치 공격 헬기가 등장하고 30mm 기관총과 로켓을 발사합니다. 산 중턱에서는 M777 곡사포의 포탄이 연신 흙먼지를 만들어냅니다. 뒤이어 미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우리 군의 K1 전차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화력에 적지는 말 그대로 초토화됩니다. 한미 육군은 지난 3일부터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0월 한국에 순환 배치된 스트라이커 여단이 한반도의 동계 기상과 지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미 양국군이 소부대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It was very special to have been not only a part of the military operation, like I said before, but it was also very special to have that bond with them because I feel like this helped us to be a better team. And it also, I hope that it would have helped them to become a better team. And we all became better together in the end. 10일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 15사단 흑호대대 장병들이 스트라이커 여단 장병들과 완벽한 호흡을 선보이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제병 협동 훈련, 공지 합동 훈련을 통해서 많은 전술적 식견을 배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각 단차, 전차장들과 승무원들 간의 팀워크 향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대가 앞으로 더 높은 전투력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소대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연합훈련에는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과 이신속 대응사단까지 우리 군 3개 사단이 참가해 다양한 형태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한미 육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훈련과 교류를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부상을 입은 러시아군 병사 수백 명이 북한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 메두사는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최근 자국 국영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다친 러시아군 수백 명이 북한 요양원과 의료시설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힌 내용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인터뷰를 통해 부상 러시아군의 북한 체류와 관련한 치료와 돌봄, 식사 등 모든 비용이 무료였다며 러시아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자 북한 측에서 거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전에서 숨진 러시아 군인들의 자녀들이 지난해 여름 북한 원산 인근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지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7년까지 주요 국방 전략 기술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사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철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정은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방산 수출이 올해는 국제 정세에 따라 역대 최대치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키로 하고 인공지능 등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산 소재 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또 납품기한이 중요한 방산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 연장 근로시간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키로 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퇴직하는 군인 또는 국가연구소 과학자들이 취업 제한을 받고 있으나 해외 취업은 규정에서 벗어나 있어 우리 방산 발전에 허들이 되고 있다며 해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K방산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알렉산드리아함이 어제 처음으로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 방식을 보다 명백히 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은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알렉산드리아함 입항은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미국의 대조선 대결 광기의 집중적 표현이라면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더욱 격화시키는 불안정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실제 무력 충돌로 몰아갈 수 있는 적대적 군사행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더 이상의 도발 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우리는 적수들에 대한 자기의 행동 선택과 대응 방식을 보다 명백히 할 것이라며 지역의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근원들에 대한 억제 행동을 실행하고 도발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자기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저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미군 주요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미 군사 활동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대응에 대해 최근 북한의 대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맞춰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해 미국의 태도를 관찰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직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북핵 고위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문현구 기자입니다. 조굴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방한 중인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신임 북핵 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그동안 한미일 3국이 거듭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핵개발 지속 의사를 거듭 밝힌 것은 한일 양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7일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해 그간 있었던 한미 그리고 미일 간 북핵, 북한 문제 관련 소통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한미일이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략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한일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일 간 공조 아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저지를 위해 사이버 등 불법적 자금과 자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갖는 한일 간 북핵 고위급 협의입니다. KFN 뉴스 문현구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 행사 초청을 수락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고르 모르글로프 주중 러시아 대사는 국영TV 러시아 24에 출연해 시 주석이 5월에 있을 전승절 기념행사 초청을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시 주석의 방문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해외 방문 일정에 임박해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한 해에만 3차례 직접 만나 돈독함을 과시했으며
지난달 21일에는 화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제4기 공군 검찰단 장병기자단이 위촉장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소식 김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공군검찰단이 어제 박기환 공군참모차장 주관으로 제4기 공군검찰단 장병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장병기자단은 공군검찰단이 2022년 1월 1일 창설된 후 군 검찰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 절차를 홍보하기 위해 2022년 3월 전군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83명의 장병기자들이 군 수사 인력 인터뷰와 기고문 게시,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일반 장병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는데요. 이번 4기 모집에는 장병 110명이 지원해 검찰단은 지원 동기와 활동 계획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총 21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인원 중에는 청와대 푸른누리 기자단 경험자와 병영문학상 국방부 장관상 수상자 등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장병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국민들과 장병들에게 검찰단이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지 잘 홍보하고 싶습니다. 기자단은 앞으로 1년간 임무 현장은 물론 평소 장병들이 방문하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설과 군사법원 등을 직접 취재하고 다양한 소식을 장병들과 공유합니다. 공군장병기자단은 검찰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범죄 예방에 힘쓸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해군이 국내 수산물을 셰프가 직접 요리해 수준 높은 한 끼 식사를 선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굽고 지지고 볶고 신선한 국내 양식 수산물로 만든 다양한 요리에 군침이 절로 고입니다. 요리를 맛본 장병들이 최고라는 손짓을 보냅니다. 짬뽕 특유의 굴이랑 삼겹살이 잘 섞여가지고 맛도 좋았고 그리고 장어구이도 양념이 잘 배어져 있어서 먹을 때도 부드럽고 가시 쪽이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평소 먹는 밥보다 너무 맛있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먹고 싶습니다. 수리를 위해 정박 중인 마라도함에서 장병들의 사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내 수산물의 선호도를 향상시키고 장병들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유명 요리사가 초대됐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를 했으니까 이 장병 여러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군 오전단과 군수사, 수협 중앙회 등 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산 수산물을 주메뉴로 한 다양한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세계 한식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노영승 셰프는 피조개살과 가리비 등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잡아올린 피조개로 만든 피조개살 제육볶음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특유의 꼬득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풍미를 더해줍니다. 전복을 기반으로 한 전가복과 아귀가 들어간 아귀 순살 등 장병들은 정성 가득한 수산물 요리를 맛보며 그동안의 노고를 잊습니다. 추운 날씨에 승조원들이 수리 및 정비 과업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는데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준비한 게 다 동이 났는데 장병들이 수산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해군은 향후 장병 급식 메뉴에 수산물 보급을 확대해 더 많은 장병들에게 맛과 영양이 가득한 요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해군이 어제 거제 인근 해상의 독도한 비행갑판에서 열린 헬기 이착함 자격 합동 해상훈련을 주관했습니다. 헬기의 함상 이착함 자격은 헬기 조종사가 수송함의 비행갑판에 안전하게 내리고 뜰 수 있는 자격을 뜻하는데 함정의 비행갑판은 육상과 달리 흔들림이 있어 이착함에 고도의 비행 조종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훈련엔 공군 4대, 경찰청 2대, 소방청 4대 등 헬기 10대가 참여했습니다. 세계 상위 군인 체육대회인 2025 캐나다 인빅터스 게임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이 휠체어 컬링 종목에서 첫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휠체어 컬링 경기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결승에서 영국 대표팀을 연장 접전 끝에 3대2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팀이 인빅터스 게임 단체 구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육군 12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영수 상사는 대한민국 현역 군인 최초로 인빅터스 게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걸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수들은 동료들과 한마음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2029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가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이뤄진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해군의 전투력이 중요합니다. 최근 정조대항함을 비롯해 다양한 함정들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함정 전투력의 기본이 되는 함포의 개발 배경과 미래 함포의 역할 등을 방산톡톡 시간에 개발업체를 통해 알아봅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확실히 맞추는 게 확실하고 운용도 쉽고 명중률도 훨씬 높다. 재교전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으로부터의 근해와 원근해를 다 같이 지켜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포 사업을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이전에는 대부분 직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 군수 지원이라든지 공급사의 일방적인 가격 상승, 국산화를 하지 못함에 따른 기술을 확보 못해서 정비도 해외에 맡겨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5인치 함포라는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그 함포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보를 할 수 있었고 또 오늘날의 기술을 접목을 해서 해군이 요구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특성에 맞는 적합한 함포를 개발할 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초계함이라든지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구축함에서 낼 수 없는 사거리들을 내주면서 구축함과 겹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전쟁 사거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위함 이상으로는 5인치 함포, 초계함 밑으로는 76mm 함포가 탑재가 되고 있고 500톤 클래스 고속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40mm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40mm는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최근에는 70mm 함포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크게 생각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함정 같은 경우에는 육자유도 운동에 의해서 자세가 계속 바뀝니다. 나의 자세 정보에 따라서 방위각과 고각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표적과 어떤 얼라인이 계속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정의 자세 정보 센서를 자위로부터 저희들이 획득을 하고 그에 따라서 표적하고 얼라인 하기 위한 방위각과 고각을 일치시켜 놓는데 일단 함정이 승선한 상태에서 이걸 보게 되면은 항상 포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가. 근데 알고 보면 이 포구는 가만히 있고 함포하고 함정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포는 그 표적에 그대로 얼라인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내해수선과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재질도 사용해서 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고 포열의 내구성은 일반적으로 크롬 도금의 기술과도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위장치는 저희들이 포열과 유사한 재질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고 폐쇄기를 올리는 메커니즘들을 어떻게 보면은 포열보다 훨씬 한 10배 정도의 내구성을 가질 수 있게끔 내구도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기구 구조물에 쓰는 강보다 약 5배 정도의 강도를 가집니다. 티타늄이 아닌 것보다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면서 가공성도 우수합니다. 경제성 그리고 기존의 성능에 대한 보정성 그리고 강도에 대한 어떤 성능 모든 것들이 다 니켈 크롬 몰리보덴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레이더로부터 피탐되지 않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RCS 기능을 넣어서 피탐될 확률을 약 20% 정도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레이더는 자기가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사면으로 보냈을 때 물체에 그 레이더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양을 보고 이 물체가 있다 없다 또는 크기를 식별하게 되는데 이게 라운드 형태면은 전파를 받았을 때 온 사방으로 반사파를 다 보내버립니다. 피탐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5인치 함포 같은 경우에도 각으로 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과 각이 만나는 이 모서리 부분에서는 당연히 멀리 떨어졌을 때는 사각이 생기게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멀리서 보면 물체가 작게 보이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함포가 갖게 되는 포신이 또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작게 해주지 않으면은 함정이 아무리 레이더 RCS 기능을 갖는다 하더라도 함포 때문에 피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한꺼번에 RCS 기능을 갖춰줘야만 함정도 RCS 그 기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함포도 요구되고 있는 그런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병의 인력 감소 추세에 따라서
장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자동적으로 그거를 파악해주는 자기 진단 기능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병의 감소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것들을 국산화를 하고 자체 설계 능력을 갖춰서 대한민국 해군이 자주 국방을 이룰 수 있는 데 기여를 하고 좀 더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올해 말 주한미군에서는 새로운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전투지휘 시스템을 운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 육군과 폴란드에서도 운용하고 있는 IBCS란 무엇인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립니다. 점점 더 고도화되는 무기체계, 그만큼 방공 시스템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미 육군과 폴란드에서도 운용하고 있는 신형 방공 시스템, IBCS란 무엇일까요? 적의 미사일이 고도화될수록 덩달아 발전하는 방공 시스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수십 개의 방공 무기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말 주한미군에서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배치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미 육군에서도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방공 시스템,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전투지휘 시스템 IBCS입니다. IBCS는 현재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방공 감시 정찰 자산을 한데 모아 적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방공 작전 시스템인데요. 다시 말해 각기 다르게 운용되던 방공 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동해 유기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방공 작전을 펼칠 때 육해공군이 서로 같은 화면을 보며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답니다. IBCS는 이동식 교전 운용센터 EOC와 통합협동환경 ICE가 핵심인데요. EOC와 안테나로 연결된 ICE는 통합화력 통제 네트워크를 통해 최대 10개의 워크스테이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 탐지, 추적 자산을 이용해 적의 공격을 탐지하게 되면 적과 아군의 자산을 빠르게 구분하는데요. 각 항적의 분류번호, 속도, 고도, 거리, 탐지 시간, 종류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적의 공격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장사정포 전력을 240mm, 300mm, 600mm 등 다양하게 갖추며 유도 기능까지 갖춘 신형 방사포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미사일을 섞어 쏘게 되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요. IBCS를 운용하게 된다면 복잡한 적의 공격도 빠르게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고요. 우리 군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공, 감시 정찰 자산 중 적의 위협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IBCS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 MSAM,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물론 F-35 전투기와 이지스함까지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는데요. 올해 말 IBCS를 도입하는 주한미군과 통합 방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답니다. 적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속속 등장하는 방공 시스템. 우리 군도 우리나라만의 확고한 방공 체계로 굳건하게 국가 수호의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5군단이 오늘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이강인 옹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옹은 1950년 11월 참전해 포천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전했으며 뒤늦게 증거자료를 수집한 김주훈 면대장의 도움으로 지난해 12월 정전 이후 71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한미동맹재단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사무엘 파파로 해군 대장에게 한글 이름과 태권도 명예 7단증을 증정했습니다. 재단은 파파로 제독의 이름을 서해성으로 지었으며 드넓은 바다에서 빛나는 별처럼 군을 지휘하는 제독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파파로 제독은 한글 이름과 태권도 명예 단증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오늘 현대로템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무인 로봇 분야 답하고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선 민간 첨단 기술을 기동 무기 체계에 적용하는 여러 제안을 공유하고 향후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2월 11일 기상정보입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강추위는 오늘 낮부터 점차 수그러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인 강수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전국에 다소 많은 양의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서부 지역은 오후 중반부터, 동부 지역은 야간부터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원주 영하 4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부산은 9도로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은 강수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지겠으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아침에는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